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상당 정도 강경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어제 일본의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이 없던 합동 기자회견을 가진 것만 봐도 미국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의 생일을 나흘 앞두고 감행한 것이어서 보통 이런 날을 전후해서 도발하는 것을 거의 습관처럼 가지고 있는 북한의 반복 행위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도발이란 차원에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응 과연 어떨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투자를 튼튼하게,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KB증권.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오빠 아직도 비타민 편식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오로나민C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하루 생기 영양이 한 병에 다 들었다. 비타민 편식 말고 오로나민-C. 아빠, 화물차 운전하면서 먹는 거 쓰는 거 아끼시는데 화물복지 삼성카드로 바꾸면 기름값 할인된대요. GS칼텍스 S51 리터당 40원에서 최대 100원 혜택. 화물복지 삼성카드. 아빠 화이팅! 연회비 없음. 연체이자율 연 21에서 27.9%.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혜택은 전월 실적에 따라 차등. 카드 신청 전 자세한 이용 조건은 상품 설명서 약관 참조.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어제 개량형 무수단 미사일, 이게 지금 북한 주장은 북극성 2호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네. 근데 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발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한번 떠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북한이. 네. 미국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미사일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이제 그 북한 측이 설명하고 이 한미의 이제 분석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러겠는데 어제 오전 7시 55분경이었죠. 이제 평안북도 그 방현 비행장 일대에서 이제 그 발사를 했는데 일단 탄도미사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해 쪽을 한 500km 정도 비행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노동 미사일이냐 아니면 무수단이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속도가 마 10까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무수단 미사일로 이제 그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이제 그 액체 연료가 아니라 이 고체 연료 엔진을 탑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여기서 그 채택한 이 고체 연료 엔진을 이제 무수단에도 탑재를 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3차 핵실험 그 4주년에 맞춰서 이제 쏜 것이기도 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하고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말하자면은 이제 그 휴양지에 가서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도발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
자, 우리 북한도 여기에 있다. 이런 이제 신호를 보낸 것만은 분명하게 이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죠. 예. 이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고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또 이제 그 개량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복합적인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이런 표도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를 보겠다는 것이죠. 미국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올지, 아니면 계속 중국을 통한 압박 전략을 이제 지속을 할지, 이제 이걸 좀 지켜보겠다는 것인데, 미일 두 정상, 이 플로리다 그 판비치 마라라고 그 리조트에서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 아베 일본 총리가 이 북한 미사일 발사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그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행정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고요. 오늘 이제 그 특검 얘기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재소환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 9시 반인가요? 맞습니다. 예. 9시 반에 재소환한다는 얘기인데,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측의 그 뇌물 혐의와 관련을 해서 그 대가성과 이제 부정한 청탁 관계를 그 최종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죠. 예. 박영수 특검팀이 그 이재용 부회장을 그 재소환하는 것은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그 사전 구속영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 박영수 특검팀 그동안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에 그 순환 출자 문제 처리와 관련해서 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금융위원회 그 특혜적인 조치 여부를 제가 집중 좀 추적을 해왔는데요. 네. 그 결과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삼성 SDI가 그 보유하고 있던 이 통합 삼성물산 주식 이 1,000만 주 처분, 이 말하면 이제 그 순환 출자제 그 제한 규정에 의해서 그 처분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을 이제 그 청와대 그 지시에 따라서 그 규모를 500만 주로 이 절반으로 줄여서 이제 그 통보하는가,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그 집중적으로 오늘 그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박영수 특검 일단 그 오는 28일이 그 1차 그 수사 기한 마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번 주가 굉장히 그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안에 삼성은 물론이고 SK와 뭐 CJ 등 나머지 그 기업 수사도 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하죠. 예. 특검 수사 마무리할 때까지가 예를 들면 연장이 안 된다고 가정한다면 28일까지니까 한 2주 조금 더 남았네요. 맞습니다. 그죠? 예. 자, 대선 후보들도 아주 바쁜 주말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죠? 네. 오늘은 무슨 공약 발표. 이 공약 발표는 문재인 전 대표는 매일 하더라고요. 무슨 공약을. 맞습니다. 많이 준비한 모양이야. 네. 그냥 매일 하게. 이 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그 지난 주말에 그 호남 지역을 이제 그 집중 공략을 했고요. 민주당의 호남이 이제 그 민주당의 첫 경선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더욱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안희정 지사는 그 중도 보수로의 그 예원 확장에 이어서 그 호남 민심 흔들기 이제 나선 꼴입니다. 1박 2일 일정을 가졌죠. 그 광주에서는 그 노사모 초기 회원들과 그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이 민주당의 그 가장 강력한 정권 교체 카드가 되겠다, 이렇게 좀 이제 강력하게 자신을 어필을 했고요. 예. 이 문재인 전 대표는 그 준비된 후보로 이 대세를 확장시키겠다는 이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죠. 전북 전주를 이제 찾아서는 그 금융 중심지로서의 그 혁신도시 그 전주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이 새로운 그 전북 포럼 발대식 등 그 문전성시를 이룬 이 새몰이 전략도 지속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오늘 그 민주당 그 대선 예비 후보 이제 등록을 한다고 하죠.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전인범 특전사령관 영입을 그 시대착오적 전 특전사령관이죠. 네. 반역사적인 그 인물 영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던 이제 그 이재명 성남시장, 이 안희정 지사의 그 대연정에 대해서도 그 촛불 민심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젠 그 고향인 그 안동을 찾아서 이제 그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는데, 이 보수의 아성인 분당에서도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소개를 했고, 이 더 큰 정치를 해달라는 그 지역 유림과 그 정치인의 당부에는 자신은 그 보수 진보를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용적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났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주말에 그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다 있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죠? 네, 대신에 이제 11일 경기 수원시의 그 구지역 조류 인플루엔자 그 지난 안전대책본부를 방문을 해서 예. 방역 현황을 점검하는 그 다른 행보를 보였고요. 부인인 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이제 함께 인터뷰를 갖기도 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그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에 그 촛불 집회 참여보다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그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광장은 시민의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안철수 전 대표 오늘부터 그 3박 4일 일정으로 이제 호남과 그 충청권을 이제 그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을 좀 갖고 있다고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5년 만에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새누리당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그죠? 오늘 개명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네, 오늘 2시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자유한국당이 되는 건가요? 뭐 오늘 뭐 한 서너 시부터 쓰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약칭이 자유당은 아니죠? 예?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이요. 한국당이 약칭이다. 네. 근데 뭐 야권에선 좀 이 이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 그게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남의 당 이름 바꾸는데 왜 자기들이 이러고 저러고 그런지 이해가 안 되겠어요. 옆집 아이 나서 이름 짓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시비 여는 거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예의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조금 막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국민들이 들으시고 정의당 지지율이 1%는 내려갔을 겁니다. 예. 자, 지금 뭐 정의당 이름 질 때 누가 무슨 왜 당신들 정의당으로 짓느냐고 시비 안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또 누가 당신들 정의란 말을 써서 그 이름 더럽히지 말라. 그런 얘기를 누가 한다고 그러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 말은 그거는 상식적으로나 예의로나 하면 안 되는 말을 이분이 하셨어요. 뭐 아마 무슨 흥분된 일이 있었든지 뭐 그러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했죠, 그죠? 네. 뭐 문재인 전 대표도 한국의 정치 상황에 어떤 목적을 갖고 도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미사일은 뭐 이 우리나라를 의식한 북한의 도발은 도발이라고 물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많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는 그저 온통 무슨 일이든지 다 정치 선거에만 관심 있는 모양이죠. 연결을 하는 거 보니까. 뭐 북한이 늘 상투적으로 해오던 일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렵잖아요. 경제는 심리다 그러는데 안보가 든든하지 않고는 저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누가 마음 놓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이 안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북한이 저렇게 계속해서 안보를 위협하는 일을 하는 거는 저는 여야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다 이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건 물론 맞습니다만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진 대북송금 특검도 논란이 조금 되고 있어요. 근데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참 이 잘못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영한다. 예?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마 대선 전국에서 이제 두 당 사이에서 논쟁이 실패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요구했고 그들이 결정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도 안희정 지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야 무슨 남의 핑계를 왜 댑니까? 뭐 결정이야 자기들이 하는 거지. 아니 야당이 요구한다고 뭐든지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건 뭐 핑계고 당당하게 자기들이 결정했으니까 자기들이 해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요새 새누리당 내에서 대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분들은 좀 많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이 지지율이 참 오르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네. 두 자릿수 지지율 유일하게 나오는 분이 황교안 대행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이제 대권 이제 도전하신 분들이 뭐 최근에서나 이제 기지개를 켜고 나타났죠. 아직 뭐 이름만 거론되고 정식으로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분들의 지지율이 아직 미미하다 그러는 건 조금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거고요. 뭐 우리 당에 대권 후보가 없다 그러니까 뭐 타산체제네요. 여기저기서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예. 뭐 우선은 약간 대권 도전을 하신다는 분이 계시니까 좋고요. 그러나 뭐 지지율은 조금 더 두고 봐서 이제 어차피 우리 당에 한 사람 내야 되니까요. 뭐 나오는 대로 다 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공정한 룰을 경선 룰을 정해서 후보를 정해야죠. 뭐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지지율이 오를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하기 나름인데 우선 출마를 다 안 했습니다. 우선 출마 선언도 다 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네. 안철수 전 대표나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엔 판이 완전히 새롭게 짜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짜진다 그 말씀인가요? 어떻게 됐는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예. 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생각을 하죠. 인용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는 상당한 요동이 있을 거다,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하시고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당에서도 뭐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데 동의한다면 그런 변화가 지금 새누리당 앞으로의 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글쎄 뭐 이제 어떤 경우에 뭐 무슨 뭐 두 가지 경우 다 무슨 우리에게 조금 뭐 선거판만 놓고 본다면 선거 구도만 놓고 본다면은 다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언제 될는지도 또 좀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 왜냐하면 탄핵을 발의하는데 찬성했던 사람으로 책임진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탄핵이 인용이 되면 이거는 또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기들 얘기만 하면 됐죠. 뭐 기각이 되면은 자기들 다 사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재보궐선거 해야죠, 뭐. 예. 네. 우리 남의 당까지 해결 꽂고 자기들이나 잘 결정해서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인 위원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3월 13일 이전까지는 어떤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지금 야당의 희망사항이고 야당에서 헌재를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뭐 또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헌법재판소에서요. 예. 그 이전이라도 선고할 상황이 되면 선고를 하는 거고요. 그 이후로 늦추게 되면 또 늦추는 거지. 그걸 뭐 자기들이 헌법재판관도 아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특별히 정치적으로 압력 넣는 것처럼 비싸게 되면 아니 그럼 헌재는 왜 있습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하도록 저는 헌법재판소를 이런 어떤 말이든지 위협이 되어지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러려면 헌법재판소를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그러면 그럼 광장에서 결정하고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말지 모두 헌법재판소에 재판해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이게 그건 적절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월 13일이 되는 게 이제 이정미 재판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때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이정미 재판관은 근데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몫이거든요. 네. 예? 후임을 일단은 좀 미리 지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관계 부처에서 결정을 해놨으니까 뭐 대법원장 임명은 부분이라고 그러면 뭐 거기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예. 그거를 예단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도 저는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는
적절한 얘기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저희 당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의논해 본 바가 없습니다.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 업무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 당에서 이런저런 그런 영향을 줄 그런 일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의논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몇 %로 보세요? 퍼센트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순전히 본인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근데 이거 빨리 결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온다를? 지금 본인이 하기가 상당히 힘드시겠죠. 왜냐하면은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마치 지금 결정을 하면은 탄핵을 인용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겠어요? 예. 지금 권한대행 하시는 분이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게 적합한지 그런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 조금 아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차피 탄핵에 대한 무슨 가부간 결정이 나야 그분도 무슨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중진들이 당 차원에서 집권 이후에 국정 운영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한다. 새누리당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옛말에 떡 줄 사람은 생각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그런 말 있잖아요. 대개 그런 경우는 김칫국만 마시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본인들 자유주면 바라기는 김칫국만 마시고 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군사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이살메르행 3등석 칸이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파레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눈누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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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누난나. 어? 밟아! 참 답답하시네. 바보. 안전운전도 모르나 봐. 손예진은 화내지 않아요. 하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들었어?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단지 내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며? 수영장도 지을 예정이래. 단지 안에 수영장? 거말 다 했네. 남다른 커뮤니티로 자부심을 높고 크게.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조합원 가입 문의 1600-4430.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예, 다시 찾아온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보통 차 밀리는데요. 7시 38분 58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재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 목간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부터 이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방화대교부터 원효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고 지점 이후로도 동작대교까지는 밀립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올림픽대로 옆으로 가는 노들로 상황이 그나마 여유가 있습니다. 강 동쪽으로 가는 길 한강대교 부근에서만 서행입니다. 반대편 강서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가 암사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가 되고요. 올림픽대로도 천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강변북로와 비슷하게 밀립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고척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지만 양평교부터 오목교,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정체 감하겠고요.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부터 오목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밖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안산분기점 부근 사고 여파로 2km 구간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잠잠했던 북한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도발이었는데요. 최근 미국 내에선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자, 관련해서 한국국방연구포럼의 양욱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자, 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종류가 밝혀졌나요? 네, 밝혀졌습니다. 지금 예. 북한이 조선유한 통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극성 2형이라는 것이 사실 이 북극성이라는 것은 북한이 기존에 발사해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예, SLBM. 예, SLBM. 바로 그거를 이 북극성 시리즈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발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지상용으로 해서 발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어제 우리 정부 측이 노동인지 무수단인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 헷갈렸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발표를 좀 늦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보면 이제 처음에 그 기자 발표를 이제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대략 들었는데 한 1시 반 정도인가 최초의 기자발견을 통해서 한 노동급 정도의 중거리 미사일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제 오후 5시 정도인가 고체 연료를 사용한 이제 신형 미사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북극성 2라는 이름까지 정확히 맞추지 못했으나, 무수단 계열이고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라는 점을 이미 어제 저녁에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놓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근데 이게 지금 왜 도발을 했는지, 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요, 이제 날짜도 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보통 이제 김정일 생일이나 김일성이 생일이나 이런 때 이제 주로 김정일이 생일이 2월 16일이죠. 예, 맞습니다. 2월 16일인데, 목요일인데 왜 벌써 쐈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이날을 기념해서 쏘았다라기보다는 북한이 뭔가 할 때는 여러 가지들을 감안을 합니다. 이제 대내적 사정이나 이제 아니면은 뭐 대남 메시지나 아니면 이제 무슨 대미나 혹은 대외적 메시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당장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정상회담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요일 날 바로 발사를 함으로써 양국에 대해서 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전장을 날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 미사일 발사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큰 충격을 줄 만한 도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분석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요? 단순히 얘기할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게 얘들 발표를 봤을 때 좀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요. 이 미사일을 갖다가 회피기동이 가능한 미사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회피기동?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포물선 쭉 그려가지고 떨어지는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회피기동인가 뭔 게 아니라 이게 포물선을 그리고 내려오니까 사드 같은 미사일체가 요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내려올 때 탄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어떤 이 추진 같은 걸 가능하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탄도를 안 그리고 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요격 미사일을 미래 요격 범위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공격을 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요격 회피기동이라는 말을 이 말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이 발사에. 그래서 소위 사드 체계나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대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물론 미사일 발사가 알려지고 나서 아베 총리하고 같이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좀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선제 타격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대응 수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지금 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할 수 있는 전략자 선수를 굉장히 많이 배치시켜놨습니다. 이전보다 많이 전진시켜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F-22 랩터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데나 기지 같은 데 이제 배치해놨고요. 그 다음에 F-35B형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장 최신의 스텔스 수직이 착륙기가 있습니다. 이 해병대가 운영하는 기종인데 지금 이것도 지금 일본으로 전진 배치시켜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강한 대북 기조를 보일 것이다. 지금 말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러한 강한 내용들이 지금 미국 워싱턴 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지금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는 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이 선제 타격론 얘기가 지난주에 엄청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온 게 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 국내 상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이제 지난 6월 7일하고 8일에 미 사원과 상원에서 미 군사태세 이제 대비에 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 내용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미국이 이 선제 타격,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금 미국이 이제 IS하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전선을 한반도로 확장했을 경우에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미 군에서 다 공군, 해군, 해병대, 육군 다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지금 현 대비 상태로 어림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시퀘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예산 이제 이 소위 정지되는 거 요거를 갖다가 좀 풀어달라는 얘기이기도 하나, 실제 지금 미국이 2개의 전선에서 충분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런 약간 좀 약점 비슷한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셈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약점을 보고 지금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 미사일을 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랬을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오바마 시절에 이렇게 많이 무너진 이 미군을 갖고 어느 정도까지 북한에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정부도 이제 뭐 NSC를 열고 이 국가안전보장회의죠. 이것도 열고 이러는데 지금 제가 일단 여쭤볼 게 일반적으로 미사일 같은 경우에요. 스커드 계열 아니면은 이게 미국하고 일본에 북한이 뭔가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그럴 때 발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사드 문제 때문에. 사드 맞습니다. 사드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실제 발사한 이 미사일의 특성을 보고 있으면요, 정점 고도가 550km인데 이제 이 사거리가 한 500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포물선으로 해서 환산 45도 발사로 환산해 보면은 이게 1000km 이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100% 대한민국 공격 가능한다는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은 우리 측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대응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다 이제 그냥도 아니라 핵 장착해가지고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해구산을 어떻게 실제로 할 거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소위 이게 우리 이제 한미 용어로는 확장 억제라고 부르는데 미국 쪽에서 소위 확장 억제 능력을 얼만큼 확실히 할 거냐. 그다음에 이런 확장 억제를 미국의 해구산을 바탕을 해서 뭐 우리 군이 지금 뭐 한국형 삼축 체제, 그래서 뭐 선제 타격도 하고 뭐 날아올 때 미사일 방어도 하고 그다음에 뭐 보복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결국 한미의 핵 무산이 바탕이 돼야지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그만큼 잘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실현시키고 그다음에 미국의 핵 공약 수준을 거의 나토 수준을 높일 거냐. 사실 저는 이게 현 정부 혹은 앞으로 교체돼서 다가올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니와 과연 이제 어떤 대선이나 이런 이슈가 될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아울러 북한이 보여주려고 그랬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이러니까 사드를 더 배치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을 수 있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땐 북한의 이런 도발이 오히려 중국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훨씬 더 지금 이전보다 더 불리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이런 식으로 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맹을 한국이란 동맹을 보호하고 북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 자산을 결국 자꾸 끌고 올 건데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미국의 세력을 여기서 몰아내려는 입장인데 북한이 저렇게 활동하고 있으면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요. 항상 지 멋대로 보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옥 수석 연구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